그래서 그 우수한 이 지역 바로 어딜까요? 자, 여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비스트 황준현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지역과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돈이 적던지 많던지 그리고 어떤 매물을 투자하든지 간에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맹목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특히 뭐 그런 기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소액 투자를 할 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? 바로 이겁니다. 자, 개발 가능성이 있냐 없냐. 자, 이거를 기준에 두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우리가 개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개발에 초점에 맞춰서 투자를 할 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초기 단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리스크는 좀 안고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자,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역과 또 매물 타이밍을 잘 맞추면 머지않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뭐 행여나 뭐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뭐 혹시나 무산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한 것에 또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안전한 투자가 되겠죠.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을 또 나누어 보면, 자,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내가 투자한 지역에 개발이 되느냐, 또는 내가 투자한 지역 주변이 개발이 되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, 뭐 이 두 가지는 뭐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당연한 대답이겠죠. 당연히 내가 투자한 지역이 개발되는 게 훨씬 좋죠.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발 부분, 이 서울에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뭐가 개발이 될 때 우리가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도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죠. 바로 이거죠. 아파트죠, 아파트.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축 아파트입니다. 이 신축 아파트가 개발이 될 때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서울 안에서는 사실 빈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있는 거를 허물고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신축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? 뭐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는 뭐 대표적으로 뭐 재개발, 재건축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,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, 자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다 개발하게 되는 사업들이죠.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뭐 한 번에 좀 투자의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곳이 진행되는 곳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투자는 금액이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가 되겠죠.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그 중에서도 뭐 오늘 말씀드리는 사업은 약간 이 재개발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축 아파트가 이제 뭐 개발이 되는 곳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, 자, 그러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뭐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?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? 결국 이거죠.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, 뭐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그래서 결국 입주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. 입주권,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. 그러면 뭐 아까 그런 뭐 신축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들에 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?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. 뭐 만약에 입주권을 다 준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또 실제로도 나왔기 때문에 또 다 주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이런 입주권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럼 결국은 이 입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다 투자를 하는데, 그러면
내가 어떤 기준에 두고 투자를 해야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. 이 권리 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을 주냐 마냐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특정일, 어떤 한 특정일,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까지 내가 이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아까 그런 신축 아파트를 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. 물론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뭐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조합원의 매물을 이제 승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적은 금액, 조금 더 투자금을 줄여서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뭐 미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권리 산정일, 기준일 전까지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. 그러면 뭐 그럼 이 특정일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일이 또 뭐 어떻게 정해지느냐, 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우리가 이런 뭐 개발한다, 예를 들면 뭐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구역을 무한정 늘려서 할 수는 없죠. 당연히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개발을 해라라고 딱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겠죠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업 초기 단기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은 구역 지정일이나 또는 이 구역 지정일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인데, 보통은 이 구역 지정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기준이 되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 구역 지정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업 초기 단계에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지역과 매물의 포인트가,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점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,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지역과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 매물,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겠죠. 이제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되었던 지역인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구역이 해제가 된 곳입니다. 우리가 무슨 이런 개발을 항상 하다 보면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근데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조합원 수는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그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은 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. 근데 어쨌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구역 해제가 현재 된 곳이다. 근데 현재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다시 재개발 재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이 지역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셔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, 또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구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또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절차대로 구역 지정부터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. 새 아파트를 결국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적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, 또 소액으로 옳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, 자,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. 노후도를 해치는 신축이 없어 이 구역 지정 요건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음. 자,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자, 이게 무슨 말이냐. 현재 서울에 보면, 자, 이런 구역들이 많습니다. 뭐,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이제 해제가 된 곳들이 많은데, 이런 곳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,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. 단독주택을 허물고 이렇게 여러 호실이 있는 빌라를 많이 지어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이렇게 늘어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. 그런 지역이 다시 이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면 구역 지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, 우리가 이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 주거정비 지수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. 조건들이 있는데, 이렇게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노후도가 충족되지가 않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진행할 수가 없어 시간만 가고, 그래서
이 지역에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노후돌 해치는 신축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요건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뭐 도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어질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다라고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확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지역을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지역이 어딘데 그러면 뭐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드려야겠죠. 혹시 떠오르시는 곳이 있으십니까? 어딘지 아시겠습니까? 제가 대표되는 지역으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어디냐? 바로 이 청량리 일대이고 투자금은 최대 1억입니다. 재개발 얘기하면서 이 청량리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 이 전농구구역 아니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오늘은 전농구구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공소체로 또 써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뭐 물론 전농구구역도 지금 구역 지정이 뭐 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전농구구역은 아니고 바로 그 인근 지역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청량리 일대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 제가 이제 지역과 이제 매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 청량리의 그런 뭐 개발 호재들 현재 진행 사항들은 뭐 불인이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정도로 알려져 있죠. 우리가 청량리 이 천재개벽한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청량리의 천재개벽한 핵심 지역이 어디죠? 바로 여기 아닙니까? 이 청량리역 아닙니까? 청량리역. 이 청량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재개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뭐 롯데캐슬 스카이 L65, 그다음에 한양수자인 192, 또 청량리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대형의 주상복합, 높은 주상복합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교통 부분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? 지금 현재 뭐 1호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선들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추가되는 게 뭐죠? 바로 GTX죠. GTX. GTX가 환승이 되는 노선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어디입니까? 바로 서울역, 삼성역, 그리고 이 청량리역입니다. 그래서 이 청량리역에 GTX BC 노선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과 함께 또 합쳐지게 되면은 뭐 정말 강북의 이제 광역교통 메카로 자리 잡게 되는 또 교통의 호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 많죠. 뭐 청량리역 바로 앞에는 뭐 미주 아파트 재건축이 있고 그 뒤로는 뭐 청량리동 재기동 재개발이 있고 또 뭐 이런 주상복합 근처로 해서는 뭐 이미 거의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농답신린 뉴타운 안에 뭐 전농9구역 그다음에 또 뭐 8구역 뭐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이 청량리의 핵심 지역에 오늘 매물과 지역이 이 대로를 따라서 큰 대로를 따라서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. 뭐 도보로 해서 한 7분에서 10분이죠.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한 요 정도 거리인데 뭐 이거는 제가 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핵심 지역의 대로를 따라서 인접해 있다.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청량리의 핵심에 청량리의 천재개벽에 이런 뭐 풍선 효과를 받는 것과 함께 또 자체적인 호재죠. 이 자체적인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곳이죠. 지금 전농답신리 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이 청량리역의 대형 주상복합들과 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큰 주거벨트의 이런 인프라를 함께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뭐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재개발이 조금 더 이제 추진이 되면서 진행이 되다 보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더더욱더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입니다.
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대략적인 그런 투자의 포인트와 이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이 지역과 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나가는 이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시국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무리 뭐 연끌을 해서도 뭐 한 요 정도인데 남들이 하는 뭐 이 정도의 크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회만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 뭐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바뀌는 거 없고 또 지금까지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것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투자금은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더욱더 줄어든 것을 많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선입견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거든 저거든 뭐 어디든 뭐 선입견이 없는 건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선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. 특히나 이 소액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알아본다고 해서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항상 가진 범위 내에서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지역과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더욱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고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비스트 황주여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